다시 봐봐. 2차식에서 비교해보자고. 2차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보자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식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일단 합이랑 곱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지? A분의 C.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C분의 B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분의 고분이야? 알파 베타 분의 1이라서 얘 역수입니다. C분의 A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C분의 B, X 더하기 C분의 A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식인데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바꿔드리자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질문할게요. 눈이 있으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비교해 보세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개수가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개수가 뒤집어졌어요. 아! 개수가 뒤집어지면 해가 역수가 되는구나. 어? 어? 뭔 말인지 알겠니? 아! 뭐라고? 개수가 뒤집어지면 해가 역수가 되는구나. 요거는 영상 참고하십시오. 바로 지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내가 왜 이 626번을 몇 초 만에 풀었냐라고 얘기했겠냐. 몇 초 만에 풀었어? 라고 하면 3초? 아니면 뭐 한 10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세 근이 뭐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래. 뭐가 보이면? 역수가 보이면 뭐라? 식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럼 이 식의 개수를 다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모양 똑같이 맞춰주면 끝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A 얼마라고요? B 얼마라고요? C 얼마라고요? 곱하면 얼마예요? 끝. 원래대로 따지면 뭘 해야 되는 문제야? 니네들이 만약에 이거 저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역수의 합은 개수를 뒤집는다. 역수라는 해의 역수해를 가질 때는 개수가 뒤집힌다라는 개념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626번은 비워놓을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놈이 이거 626번 별표 쳐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죽어. 진짜 죽어. 그건 위에 있는 근각의수와의 관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별표 친 거야. 진짜 혼나? 뭐야?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2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네. 자, 그러면 세근의 여기서 세근의 합은 뭐가 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라서 계산해 주시면 뭐분의 뭐? 1분의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이라는 식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서 얼마?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세근의 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야? 1이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 세우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나 이걸 10초 정도 만에 풀었으면 적어도 2분 정도 걸려서 풀겠죠? 네, 아는 게 힘인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는 만큼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수학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속도 뒤지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제 상태로 물론 실전에서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고등학교 애들에 비해서는 니네가 느린 게 너무 당연한데요. 평균적인 속도로 그냥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 속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평균 미달이신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면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20문제 기준으로 12문제 풀까 말까예요. 12문제에서 15문제? 14문제 정도 풀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8문제, 6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틀려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제 니네 5등급 기준으로 바꿨을 때 5등급 기준으로 1등급 등급 컷은 80초? 아니야. 80초에서 좀 더 내려가겠다. 70 중반에서 70 초반입니다. 아니야. 잠깐만. 80초가 왔다. 80초 아니면 70 후. 이 정도가 보통 2등급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럼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얘기해서 4등급 컷이니까 2등급 커트라인이 60에서 60 언더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니네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평균적인 속도 애들이 12문제를 푼다면 평균보다 못하다면 12문제조차 못 푸는 상태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니네는 시험 보기 전부터 이미 3등급 예약하고 3등급 언더로 예약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등급 밑으로 등급이 나오실 거면 빨리 다른 길 찾으시는 게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신을 안 챙겨서 3등급이 아니라 정말 피지컬, 그냥 공부적인 능력이 공부 노력을 해도 3등급 위로 못 벗어난다라고 하면 진짜 빠른 결정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니네는 열심히 하지 않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자, 21번 하나만 보고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를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게 뭔 소리야? 621번 뭔 말이야?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래.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번은 꼭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식들만 나온다. 그러면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는 0에서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상수값이 상쇄되어 사라질 테니까 저기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근과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뭐라고?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된다고. 그 서로 다른 실근, 그 실근이 누군데?
얘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A 값이 나온다. 그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라고 하면 나머지 또는 뭐가 되면 돼요? 허근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뭐 짝수 판별식 4, 2a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3중근이 나와요. 3중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져서 3중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근이 되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이게 정석이에요. 허근 아니면 3중근. 이게 정석인데요. 그냥 대충 대입해서 마무리를 했죠. 나머지 문제들 네, 이따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되게 아저씨의 잔소리일 건데, 나도 아저씨니까. 아저씨 맞으니까. 살다 보니까 제일 축복받은 건 뭐냐면, 옆에서 누가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 것도 재능이더라. 응?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 그러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야. 그냥 했더니 되던데요? 실제로 서울대 간 애들 중에서 목표가 서울대여서 간 애들이 몇이나 될까? 반이 안 돼. 나머지 애들은 그냥 했어요. 해야 되니까요. 그냥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학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네들은 일단 그냥 해서 되지는 않는 상태야.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상태일까? 아우 벌써 줘라. 자, 내 쫓아낼까? 내 쫓을까 진짜? 어쩜 좋지? 응? 공부를 그냥 할 수 없다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가 재수할 때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해주자면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어머니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기숙학원에 처박혔을 때 나는 기숙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단지 정말 전역한 김에 한 6개월 놀다가 복학하지 뭐 이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재수학원에서 좀 공부 좀 할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뭐래. 너 다 똑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드디어 엉란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그 산속 깊숙이 있는 그 던전 같은 곳에다가 박아 넣으셨다 그러셨잖아. 처음에 갔을 때는 나는 목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선생들이 나를 무시하더라고. 7월이 지금 왔다고? 애들 이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다 끝나가는 이 타이밍에 이제 좀 있으면 실전 모의고사밖에 안 보는 재수학원 기준으로는 8월, 9월이면 실전 모의고사만 봐서 11월까지 모의고사 그 다듬는 시기인데 그때 돼서 갑자기 내가 왔다고? 그러더니 뭐? 전적 때도 심지어 대학교 다니던 애가 왔어? 그럼 적어도 그 학교보다는 좋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해놓은 것도 없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무시하는 거야. 실제로 모의고사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오히려 나는 그 무시받은 거에서 나의 동기가 생겼어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았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수정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냥 살고 있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중이죠? 공부 안 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될 때만 숙제를 하지 숙제는 공부 아니라고요. 숙제는 공부가 아니야. 자, 너네들 공부하는 시간 있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십니까? 공부하는 거는, 야, 심지어 숙제를 하기 전에 개념 정리 한번 하는 그 시간조차도 공부라고 치자. 좀 더 후하게 쳐줄게. 공부 몇 시간 하세요? 공부 몇 시간 하세요? 공부 몇 시간 하십니까? 공부 몇 시간 하세요? 자, 이봐.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니네는 개념 복습을 단 1도 하지 않고 문제부터 풀어. 그게 숙제라고. 그럼 니네 머릿속에 남는 게 대체 뭔데? 뭐가 남냐? 뭐가 있는데? 이 문제 풀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방금 전에 해설해주면서도 개념 한 3개인가 2개인가를 적어줬어. 그거 다 옮겨 적었니? 다음 시간에 그거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있는 상태가 돼야 될 텐데. 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니네 공부 안 하고 있어. 수학이 어려워? 야, 나 인도어 되게 어려워. 나 러시아어 진짜 못해. 나 심지어, 나 일본 요새 뭐 해가지고 일본 뭐, 영상도 막 보고, 영상이랄까 뭐, 그 노래도 조금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아르라는 들리고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나 근데 일본어 되게 어려워. 니네들이 수학 어려워라는 단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어 공부, 일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일어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수학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들이 눈앞에서 이걸 펴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공부야? 그럼 난 일본 노래 듣고 있는 것도 공부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공부고, 일본 영화 보는 것도 공부고, 어? 그 모든 게 다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얘네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까먹었어? 당연히 까먹지. 공부를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다 한 마디씩 하지 않았니? 저번 주 토요일날 왔던 애들? 뭐라고 얘기할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업 때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겠다. 할 거냐? 해라. 알겠다. 라고 대답까지 듣고 보냈어. 개념 복습 안 했지? 개념 복습 안 했지? 그게 너네들이 일일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고 주말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야. 내가 일일 테스트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아닐걸? 내가 진짜 정말 일일 테스트 난이도를요. 그 니네가 정상적으로 복습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월요일 날 봤던 일일 테스트 난이도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조차 근처도 못 가는 난이도예요. RPM 기준으로. 센 C 단계? 근처도 못 가요. B 단계? B 플러스 문제, 뭐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은 못 가요. 근데 거기서 다 틀려. 거기서 뭐 하나 맞을까 말까.
그건 공부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놓고 공동수학 2 넘어가면 턱이나 잘 되겠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예? 영상 좀 보충하고 영상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니네들이 책을 개념을 한번 적어놨으면 개념을 본 거를 기준으로 그 개념을 계속 책 노트를 봐야지. 어떨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개념 공부하라고 했는데 덮어놓고 줄줄줄줄 외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념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돼? 외워. 이해가 안 돼? 네가 쓴 그 모든 필기를 외워. 내가 칠판에 적어준 그 모든 내용을 외워서 줄줄줄 할 수 있는 상태로라도 만들어놔. 그게 가장 공부를 하기 위한 스타트야, 스타트. 준비선에 쓰는 과정 자체가 개념을 외우는 게 준비선에 쓰는 거야. 공부 좀 해.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딴 길 찾아. 할 거면 제대로 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해. 제발요. 쉬었다가 13단원입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너 글씨가 너무 작나? 키워드릴게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모든 식에서의 값을 모든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값이죠. 그죠? 어떤 방정식의 묶음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 묶음 안에 포함된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미지수의 값. 그죠? 모든 그 묶음의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걸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그냥 풀이 방법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가감법, 대입법을 배워요. 왜 가감을 해야 되는지, 왜 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알려주고 끝나거든요. 자, 근데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왜 가감법을 이용하고 왜 대입법을 이용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뭘 하기 위함이다? 미지수를 소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 소거하는 방법으로 있는 게 첫 번째가 가감법, 두 번째가 대입법, 그리고 정석에서만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내용이 아마 있을걸? 여기? 그쵸. 등치법.
사실 등지법이라고 하는 과정은 더 이상 이게 교과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가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줌으로써 문자 하나를 통째로 지워주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이 있을까? 지금 위에 있는 3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식과 x 마이너스 2y 빼기 1은 0이라, y 빼기 1이라고 하는 식에서 가감을 이 식을 첫 번째 식, 이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가감법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지우면 되죠. 뭘 맞춰서?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개수를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예를 들어 2번, 1번에다가 2번에 두 배를 한 값을 더해주면 그 식은 5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식이 나와요. 그럼 딱 봐봐요. 뭐가 사라졌어? y가 사라졌죠. 문자가 소거됐잖아.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이 1이구나. 이 상태에서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그럼 y는 0이겠다 라고 구하는 이게 가감법입니다. 그러면 대입법은 뭐예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뭐 x라고 하는 값이 y 더하기 1이래. 여기 2번식을 변형해서 그죠? 얘를 1번에다 대입합니다. 1번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이 0이라서 5y는 0. 즉, y는 0이구나. 그러면 x는 1이겠네. 라고 구하는 이게 대입법이에요. 그럼 등치법은 뭘까요? 등치법이라고 하는 건요. 같은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을 연결하는 과정이 등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두 식을 동시에 정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y는 첫 번째 식을 변형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놓고 다음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두 등식을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x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두 배에서 정리하면 5x라고 하는 값이 5가 될 거고 x는 1, y는 0이 되겠다라고 정리하는 이 과정이 등치입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등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y는 fx, y는 gx. 그렇다면 fx가 gx다. 주로 뭘 구할 때? 교점 구할 때. 교점 구할 때 등치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등치법이라고 안 해요. y에다 y를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치법은 교과 과정상에서 안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간 표현이에요.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올드해.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의 식은 연립 1차였고요. 1차 방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몇 개짜리, 식이 문자가 몇 개짜리? 문자가 2개짜리인, 그리고 식도 2개짜리인 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 봐봐, 문자가 2개가 있고 식이 2개가 있을 때 방금 전에 해봤다시피 연립을 하면 문자 하나가 소거되잖아. 그지? 근데
식도 줄어들어. 교과과정상에서 자꾸 교과과정상에서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자꾸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을 설명해서 그런데요. 교과과정상에서 이제 더 이상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나오지 않아요. 여긴 나올걸? 그치? 보통은 연립방정식이 이제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문자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문자 소거, 미지수 소거하는 방법에 의해서 2개, 1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 건 상상이 가지. 예상이 가능하지. 그러면 방금 전에 소거법을 한번 시행할 때마다 식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거든. 그러면 봐봐. 정상적으로 한 문자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선 식이 몇 개 필요할까? 3개는 필요하겠죠. 식이 3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를 줄이면서 하나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미지수 소거라고 하는 방법을 되게 유치뽕짝하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이왕이라는 카드 게임을 알고 있냐? 잘 몰라? 들어는 봤냐? 들어봤어? 유이왕이라는 카드 게임 들어봤어? 유이왕이라는 카드 게임이 나 어릴 때도 있던 게임인데요. 뒤지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한 20년 넘은 게임일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요새는 뭐 새로운 시스템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 하나를 유닛을 낸 다음에 이 카드를 제물로 바쳐서 얘를 소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유지뽕짝하게 진짜 막 오글오글 거리게 막 멘트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등치법 지워 꺼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식을 제물로 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식의 개수보다 뭐가? 문자의 개수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작다면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특정한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와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연립방정식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얘네들이 똑바로 기억을 안 하고 있을 게 뻔해서 자꾸 처음부터 설명하는데, 문자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다른 말로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연립 1차 죽어. 지금 문자가 2개인 1차 방정식인데 이거 무슨 연립이야. 이거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6글자 표현이에요. (2학년 1학기
교재 마지막에서 뭐 배웠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지.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지. 뭐야? 딕슨의 방정식이란 뭐야? 실제로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대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놓고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로 해서 또 다른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식을 직선과 직선을 연립한다 라고 하는 건 못 봐는 거라고? 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라 그랬어? 교점 구한 거라 했잖아. 어? 이거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래프에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엔 두 직선 사이에 교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냐? 이해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직선과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어떤 모양이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평행하거나 또는 겹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일치한다라고 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식에서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였게?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를 다른 말로 뭐라 하게? 개수비가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뭐게? 기울기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곧단 1차 함수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해봐. 얘는 그렇게 개혁을 안 하지. 공부 진짜 정말 뒤지게 하네. 자, 너네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문제만 디립다 풀려고 하니까. 뭐는 같고? 아, 다르다. 죄송합니다. 개수비는 같은데 상수비가 다르다. 이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랑 같은 표현이죠. 그럼 여기 일치한다의 조건은 뭐였어요?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이다. 이게 방정, 자, 교점의 개수 몇 개야? 교점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야. 교점의 개수 몇 개야? 0개야. 교점의 개수 몇 개야? 졸라 많아. 우리 교점이 뭐라고? 교점이 뭐라고?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시키더라? 교점이 뭐라고? 연립 방정식의 해.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라고? 그럼 해가 몇 개라고? 그치.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겠죠. 그럼 해가 몇 개라고? 딴 게.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해가 몇 개야? 뒤지게 많아.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하겠죠. 자, 그러면 정석식 옛날 구닥다리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가 없다를 뭐라고 하게? 이거 나 했었는데 불능이라 했어. 1차 함수에서 1차 방정식에서 했었어. 1차 방정식에서 했었어. AX는 B라고 할 때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구분해서 했었어. 까먹었지?
공부 참 안 해. 야, 나는 계속 재탕, 삼탕 할 거야. 수학은 재탕, 삼탕에다가 플러스 알파야. 응? 1을 배웠으면 1-1을 배우고 1-2를 배우고 아 이쯤 됐다 그러면은 다시 1-11을 배우고 1-12를 배우고 아 이쯤 됐나 그러면 갑자기 1-111을 배우고 1-200을 배우고 계속 반복이야. 여러분들 뒤지게 복잡해 보이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결국 뭐야? 1차 방정식의 빌드업이 제대로 돼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2차 방정식이 빌드업이 제대로 돼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야. 인수분해 같은 경우도 뭐야? 2학년에서부터 빌드업, 중학교 2학년 거부터 빌드업을 시작해. 방정식의 곱셈부터. 그때부터 빌드업이 똑같이 됐으면 결국엔 되돌이표야. 여러분들 3학년 이번 시험도 결국에 뭐야? 삼각비. 그거 뭐야 결국? 닮음이잖아. 그런 거야. 근데 니네들이 도돌이표 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느낌으로 보이고 새로운 걸로 보니까 외울 게 점점 많아지지. 난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불능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라고 해요? 부정이라고 해요. 184페이지 내용인데요. 보기 1번 보세요. 184페이지에 보기 1번 띡 봐봐. 184페이지에 보기 1번 띡 보는 순간 2x 4y 4x 8y 뭐가 같아? 개수비가 서로 같아. 근데 상수비는 서로 어때?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이야 불능이야? 불능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두 직선이 서로 뭐하는 상태? 평행한 상태. 그럼 2번 보기 2번 봐봐. 보기 2번은 그러면 개수비와 상수비가 서로 어때? 같네. 그러니까 얘는 일치하죠. 두 식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다 했던 내용이야. 저기 그 기본 용석 148페이지 빨간 박스 안에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다음. 예. 그럼 13-1번이랑 13-2번 13-2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일단 뭐 간단하게 할게요. 13-1번.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전 이 내용이 굳이 지금 이 파트에서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미 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건 지워요. 이거 앞에서 썼던 거랑 같은 식이라서. 13-1번. 13-1번에 ax 플러스 y는 1이고요. x 플러스 ay는 1이래요. 얘를 풀어보래요. 어떻게 풀어? 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라고? 미지수 소거하라고. 가관법 쓸래? 대입법 쓸래? 등치? 등치법은 없어 이제. 얘네들 인생에 등치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지워. 필요 없어 그냥. 가관법 쓸래? 대입법 쓸래? 가관법 쓰자고. 여기다가 얼마 곱해서? 여기다가 a를 곱해서 빼버리자고. 그러면 1-a제곱 y는 1-a라는 식이 나와. 자, y는 1 더하기 a분의 1이 나온다. a가 1이 아니면. 자, a가 1이 아니면.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이번에는 a를 곱해서, 여기가 첫 번째 식, 얘가 두 번째 식, 여기다가 a를 곱해서 빼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x가 a 마이너스 1이 돼서 x의 값은 얼마? a 더하기 1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아닐 때 x는 a 플러스 1분의 1과 y도 a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a가 1이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두 식이 서로
같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어? 오케이.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돼. 어. 아, A가 1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주식이 같아지네.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세 번째. 제가 왜 마이너스 1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또 분모가 0이 돼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랑 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식이 나온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 1분의 1. 개수비는 같고 상수비가 달라요. 답은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이 달라져요. 절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것들, 0이 되는 애들을 다 따로 걸러서 따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6페이지에 13-2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정석 연구 보이세요? 자, 읽어봐봐. 뭐래?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지수가 3개인 간단한 연립 방정식의 해법을 여기서 익혀두도록 하자. 맞는 말이야. 있으면 편해. 근데 미지수가 3개가 나오도록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보통. 하지만 가끔 드물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 한번 세워보자면 3x 2y z는 12. 두 번째 x y z는 6. 세 번째 x 2y z는 마이너스 2. 자, 1번씩 2번씩 3번씩 있습니다. 연립을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뭐 해야 돼? 미지수를 소거해야 돼. 어떤 미지수를 어떤 순서대로 소거할까를 계획해 보는 겁니다. 뭐 할래? 난 Z부터 소거하고 싶은데. 자, 일단 식이 3개, 문자가 3개. 그러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면 식이 몇 개? 2개. 문자도 2개. 여기. 이렇게 가자. 1번 더하기 2번 식은 어떻게 됩니까? 4x 플러스 3y는 18. 2번 더하기 3번 식은 어떻게 됩니까? 2x 마이너스 y는 4. 오케이? 그럼 이제 요식을 4번식, 요식을 5번식이라 합시다. 어떻게 풀까? 뭐 니네들 마음대로 푸시면 돼요. 저는 빼는 것보다 더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 4번에다가 5번에 3배를 해서 더할게요. 그러면 요식은 3배 7x, 3배 12, 30?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6이군요. 10x는 3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x는 3이군요. y는 2네요. 그럼 z는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은 어때? 2번도 같아.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옛적에는 옛날 옛적 공구개정 시절. 공구개정 시절이면은 2017년까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2018년까지다. 2018년? 2019년? 그때 니네 몇 살이냐?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코찔찔이 하고 있을 시절. 그죠? 그때는 요식이 되게 특이한
규칙성이 있는 식이라고 했어요. x 더하기 2y는 2, 2x 더하기 3z는 5, x 더하기 3z는 3. 무슨 규칙이 있는지 혹시 보여요? x, 2y, 2y, 3z, 3z. 개수가 모두 같아요.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통으로 다 더해요. 통으로 다 더합니다. 통으로 다 더해주면요. 아, 이 y군요. 죄송합니다. 이 y예요. 통으로 다 더해주시면 x도 2개, 2y도 2개, 3z도 2개고요. 그 값이 10 나와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값이 5 나오면서 요 식들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x 더하기 2y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3z는 얼마인데? 3이네. 아, z1이야. 또 2y 더하기 3z가 얼마라고? 5라고. 아, x는 0이야. 다음 x 더하기 3z가 3이래. 그럼 얼마야? 아, y는 1이네. 이렇게 한 번에 더하는 그런 규칙 이런 게 보일 때 이거 아마 밑에 있는 답에서 곱하는 식 안 나오냐?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 정석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xy가 6이고 yz가 10이고 xz가 8이라고 나오는 식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하게? 싹 다 곱해요. 그러면 x, y, z가 모두 다 2개씩 붙고 얘가 6 곱하기 6 곱하기 16 4의 제곱 그래서 2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x, y, z라고 하는 그 값은 뿔마 24가 돼서 뿔 부호가 모두 다 같아야 되거든요. 두 사이의 부호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4 말고 플러스 24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z는 얼마? 4. x는 얼마? 2. y는 얼마?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네, 변형 유형 요 2번 세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교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자, 13-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네가 해보시고요. 13-4번. 13-4번 같은 문제, 자, 13-3번의 비율 문제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식을 세우고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13-3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딱 뭐냐면, 뭐예요?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분의 그 특정 상황, 그래서 특정한 그 A. 이게 비율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러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농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비율이거든요. 뭐 분해? 전체 분해. 전체가 뭔데? 소금물. 소금물이 전체가 되겠죠? 그 A, 특정 A는 여기서 뭐가 되고? 소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런 거 되게 웃긴 말인데, 농도 100%짜리 소금물이 있어, 없어? 농도 100%짜리 소금물 있어, 없어? 농도 100%짜리 소금물이 없어? 확실해? 진짜? 정말? 농도 100%짜리 소금물이 있어, 없어? 없어? 농도 100%짜리 소금물 없다고 생각해? 그럼 소금은 뭐야? 소금분의 소금은 1이잖아. 100%잖아. 소금이라는 애가 농도 100%짜리 소금물이야. 아, 웃자고 농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문제에서 소금을 분해 소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소금을 더한다. 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갖고 멘탈이 나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응?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전체분의 특정에 그게 비율이라고. 그 전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소금물이라고 쓰는 거고. 이게 센 교재 막 이런 데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부터 나오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꾸라고. 13-4번. 우리 13-4번 문제는요, 일률 문제라고 해요. 일률 문제는요, 완성하면 완성을 1로 봐요. 그래서 A의 속도, B의 속도, C의 속도로 식을 세우고 모두 틀면 1시간. 모두 틀면 1시간 만에 완료. A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A랑 C를 틀어 1시간 30분을 채우면 완료. B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B와 C를 채워서 2시간 동안 틀면 완료.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그럼 시간,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시간당 채우는 물의 양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넘길게요. 활용 문제는 내가 활용 문제 설명할 거면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설명을 했어야지. 활용의 99%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절대 활용 못하겠다 싶으면요. 진짜 정말 진지하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실생활 적용,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실생활 적용 문제,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방정식 활용 문제. 이 부분을 연습하십시오. 거기서 다 똑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식 세우는 방법도 알려줘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전 안 할 겁니다. 우와.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무슨 식이라고? 연립 방정식이라고. 결국에 연립 방정식이면 뭘 해야 된다고? 미지수를 소거해야 된다고. 원칙은 그거야. 미지수를 소거해야 돼. 근데 어떻게 미지수를 소거할까? 자, 이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크게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자, 첫 번째 1차식과 1차식,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 자, 대놓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13-5번 할 거거든? 1번 한번 문제 봐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 x-y는 2라고 하는 식 하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는 2라는 식이 있다? 자, 자간법 쓸래? 대입법 쓸래? 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에서는 뭘 제일 많이 썼어?
가관법을 제일 많이 썼어. 왜?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끝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차수가 서로 어때? 달라. 근데 얘네들을 그냥 얘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문자를 살아 없애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대입법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1차식을 정리하여 2차식에 대입합니다. 자, 1차식을 정리해서 x는 y 더하기 2라고 정리해서 아니야. x를 정리하는 것보다 y를 정리하는 게 저 아래식 기준으로 대입하는 게 조금 편해질 것 같아. y는 x-2라고 놓은 다음에 뭐 하라고? 대입해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 정리 x제곱 플러스 x는 0 x의 값은 뭐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얼마? 마이너스 3 x가 0일 때 y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써서 답이요! 하면 맞아 틀려? 이거 무조건 틀려요. 얘는 무조건 틀립니다. 왜 틀려요? 이거 순서쌍이 4개가 생겨요. 이거는 순서쌍이 마이너스 1 또는 0일 때 마이너스 3 또는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유식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순서쌍을 4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석 표현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또는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는 게 정석이에요. 잠시만요. 좀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이군요. 그다음에 플러스 3x군요. 3x가 0이군요. x의 값이 0 또는 3 나와야 되네요. 그럼 0일 때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1. 요렇게 쓰기도 해요. 순서쌍을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지막 제가 계속 순서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순서쌍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0, 마이너스 2, 3, 1 또는 3,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2번 봐봐. 2번 어때? x 플러스 y는 4고 xy는 2래. 뭐라고? 2차식이야. 뭐라고? 대입하라고. 자, y 대신에 4-x를 대입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정리해서 x는 2 뿔마 루트 2니까 2 플러스 루트 2일 때 2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겨서 문자 하나를 통째로 가감할 수 있는 경우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이 2차식과 2차식은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상수항이 0일 때와 침대 깔아주랴? 침대 사줘? 라꾸라꾸 사다 놔? 이렇게 자꾸 점점 표정이 평온해지냐? 좋어요. 상수항이 0인 식이랑 상수항이 0이 아닌 식으로 분분이 가능합니다. 상수항이 0인 식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왜 인수분해를 할까요?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식이 모두 다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상수항이 0일 때에만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 해주냐면 두 식을 연립하여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0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규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한 몇 가지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네, 필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13-6번에 1번 문제 한번 봐봐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랑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는 식이 됐습니다. 뭐가 보여? 0이 보여. 0이 보여. 0이 보여. 그럼 뭐 해? 인수분해를 해. 요 식을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요게 첫 번째 식, 요 식이 두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2x-y 곱하기 x-y는 0이라고 나오거든?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 식이 나오죠. 뭐야? y가 2x이거나 아니면 y가 x이거나 y에다 2x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16이라는 식이 나와서 x의 값이 뿔마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 4,8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x 집어넣으면 얼마? 4x제곱이 16이라서 x의 값은 뿔마 2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 2,2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총 4개의 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이요? 2번 뭐 보여? 2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식이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6이라는 식이 보이거든. 결국에 여기 이 문제에서의 2차식에서 2차식 연립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뭘 찾는 거야? 아니야. 1차식을 찾아야 돼. 1차식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1차식을 찾거나, 찾기 위해서 뭐해? 인수분해하면 1차식 찾았네? 그죠? 상수항을 뺀 다음에 이제 또 계산하면 1차식 찾았네? 그럼 지금 요 식은 뭐가 보여? 뭘 하면 1차식이 보여? 위에서 아래 통째로 빼면 2차항이 사라져요. 그죠? 상수항을 소거할 필요도 없어. 상수항을 소거할 필요 없이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2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1차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1차식을 찾은 후에 위아래 아무데나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3번은 어때? 3번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7이라고 되어 있고 4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4라고 되어 있다. 2차항. 자, 2차항이야. 2차항 소거 불가능해. 두 번째. 그러면 문자 하나를 통째로 소거하는 방법도 불가능해.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럼 뭐가 보여? 상수항을 소거해야지. 이럴 때는 상수항을 소거해요. 그래서 얼마를 해서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제곱은 0이 나오면서 2, 3, 3, 3 남아 저 뭐 하나 틀렸는데 3,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네, 계산해서 1차식 찾았으니까 는영 구했으니까 이거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로 만들어주시면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1차식 찾기입니다. 1차식 찾기. 1차식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1차식 찾기 위해서 2차항 소거를 하고 1차식 찾기 위해서 상수항 소거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주고 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1차식이 나와야지만 대입이 가능하니까. 그지? 제가 아마 이거 7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공통근부터 뒷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신에 금요일날 조금 빠듯하게 돌려서 정리합시다. 너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특수한 연립방정식 한 가지를 배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칭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듣는 멘트가 총 대칭식, 순환식, 상반식이라고 하는 대칭식, 순환식, 상반식이라는 걸 배워요. 이걸 정식 명칭으로서는 교육 과정상으로는 있는데요. 교과 과정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식으로의 표현, 혹은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그 수학 교육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대칭식이다, 순환식이다, 상반식이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는 교과서상에서 있는 표현은 얘밖에 없습니다. 대칭식이라는 게 뭔지, 순환식이라는 게 뭔지, 상반식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요, 문자를
서로 바꾸어 대입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13-7번) 보이세요? 13-7번에 13-7번 보면 x랑 y랑 자리 바꾼다고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런 식이 대칭식이 되는 겁니다. 순환식은 뭔데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a-b, b-c, c-a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순환식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상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3, 4차 방정식에서 했는데요. 네. 저희 뭐야? a, x 뭐 4제곱, b, x 3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라고 해서 반 접었을 때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을 상반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칭식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대칭식에서 해법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뭘 구하냐면 x 플러스 y를 그리고 xy를 따로따로 구해서 풉니다. x 플러스 y를 여기는 아마 u, v 뭐 이런 표현으로 할 텐데 글씨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는 p로 st 또는 뭐 pq 뭐 이렇게 가거든요. m으로 갈게요. m. 그럼 xy라고 하는 값을 n 이렇게 놓는 거예요. 로 치환해서 치환해서 푼 다음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래? 10. xy가 얼마래? 13. 뭐 하라고? 3. 뭐 하라고? 치환하라고. 선생님 얘 치환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치환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는 10이라고 치환해서 변형 후 치환. 치환하면 m제곱 마이너스 2n은 10이고요. n은 3이에요. 그럼 m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16입니다. m값이 뿔마 4네? 그러면 사실은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y가 4이고 xy가 3인 식이 나오거나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이고 xy가 3인 식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자면 t제곱 마이너스 mt 더하기 n은 0의 두 근을 x와 y라고 놓고 로 가정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굳이 이렇게 식을 안 놓고 어떻게 놓는다고?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3은 0.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 그럼 1 또는 3이구나. 둘 중에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가 y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면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상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3, 1. 이렇게 네 가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치환하라고. 치환한 다음에 선생님 저 이거 근과계수와의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쓰지 마세요.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근과계수와의 관계 안 이용하고 푸셔도 돼요. 2번은요? 2번도 어떻게 할까?
이번은 똑같은 거야. 자,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 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7이래. 아래식을 바꿔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는 7이래. xy 더하기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래. 치환하면 m제곱 마이너스 n은 7이고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5랍니다. 연립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뭐 대입해도 되고.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는 0이라 n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n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m이 1일 때 n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식 어떻게 나온다고?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의 둑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고요.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의 둑은 3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순서상 4개. 마이너스 3,1,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이렇게 총 4개 해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의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대칭식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이렇게 치환해서 합이 얼마, 곱이 얼마를 구했으면 그 상태에서 얌전히 어디서 나왔던 문제였냐면 13-5번의 2번 앞으로 돌아가서 13-5번의 2번 13-5번의 2번 우리 대입해서 풀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처럼 대입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굳이 치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근각의수를 이용해서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이랑 곱이 어떻게 되는지만 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7문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질문 받을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정석 기본 문제 아마 RPM 어디냐? 네, 기본하고 유제를 풉시다. 기본이 1번부터 7번까지, 유제가 좀 너무 많나? 유제는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연습을 좀 해야 돼서. 그 다음 RPM 교재는요, 536번부터, 얘가 별로 없어요. 636번부터, 미안해요. 636번부터 648번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챙기시고요. 촬영 여기까지.